남미 대륙의 끝자락, 세상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미지의 구역이 시작됩니다. 바로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항로로 알려진 드레이크 해협입니다. 이곳은 대서양과 태평양이 만나 거친 혼돈과 강력한 자연의 위용을 뿜어내는 곳입니다. 이곳을 통과한다는 것은 선박과 선원 모두에게 극한의 시험대와 같습니다. 수많은 배들이 침몰한 이곳에선 파도가 아파트 층수만큼 높게 치솟고 강풍은 거대한 컨테이너마저 뒤집어 버립니다. 현대의 첨단 기술과 강력한 엔진조차 이 해역에서는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위험천만한 드레이크의 입을 통과하며 그 심연이 감추고 있는 비밀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남반구 최남단을 보면 남미의 끝과 남극의 얼음 대륙 사이에 좁게 갈라진 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가장 추운 대륙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 드레이크 해협입니다. 케이프 혼에서 남극까지의 거리는 약 820km. 인간에게는 광활한 거리지만 거대한 바다의 관점에서는 엄청난 질량의 물이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좁은 틈새일 뿐입니다. 해협의 북쪽에는 수세기 동안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배들의 마지막 등대 역할을 했던 전설적인 티에라 델 푸에고 제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차가운 폭풍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남극의 전초기지 사우스 셰틀랜드 제도가 경계를 이룹니다. 항해사들이 며칠간의 거친 파도를 견뎌낸 뒤 처음으로 마주하는 육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나무 한 그루 살 수 없는 척박한 바위와 눈으로 덮여 있지만 펭귄과 물개들에게는 소중한 터전이 되어주는 곳이죠. 800km라는 폭이 넓어 보일 수 있지만 대륙의 형상 때문에 이 해협은 거대한 함정이 되었습니다. 수심은 4,000m에 달하며 그 아래엔 험준한 산맥과 골짜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방이 트여 있어 바람을 막아줄 가림막조차 없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넓고도 교활한 해협입니다. 섬들의 보호구역을 벗어나는 순간 배는 차가운 해류와 따뜻한 해류가 충돌하는 지점에 놓이게 됩니다. 이 충돌은 짙은 안개와 급격한 기상 변화를 일으키죠. 한쪽엔 케이프온의 암초가, 다른 한쪽엔 거대한 빙하가 버티고 있는 이 길은 마치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드레이크 해협은 자연이 인간에게 결코 허락하지 않는 마지막 경계선이며 그 지리적 위치가 이 모든 위험을 만들어냅니다. 이 험난한 장소의 발견 뒤에는 역설적이고 극적인 드라마가 숨겨져 있습니다. 1578년 9월 영국의 탐험가이자 사략선장이었던 프랜시스 드레이크는 자신의 배 골든 하인드 호를 몰고 마젤란 해협을 통과해 평온한 바다로 나아가길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그의 함대는 무려 2달 동안이나 지속된 전례 없는 폭풍과 마주하게 됩니다. 강력한 바람은 나무로 된 가벼운 범선들을 남쪽으로 밀어냈습니다. 당시 지도 제작자들이 거대한 남쪽 대륙이 있을 거라 믿었던 그곳으로 말이죠. 한 척의 배는 심연 속으로 사라졌지만 드레이크의 배는 육지가 보이지 않는 탁 트인 바다에 도달했습니다. 그때 드레이크는 깨달았습니다. 대서양과 태평양이 이곳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남쪽에는 거대한 대륙 같은 건 없다는 사실을요. 비록 해협을 완전히 횡단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관찰은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는 세상의 끝과 새로운 통로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선체 파손과 두려움 때문에 결국 기술을 북쪽으로 돌려야 했죠. 당시 이 바다를 자신들의 영토라 여겼던 스페인 사람들은 이곳을 호세스해라고 불렀습니다. 드레이크보다 50년 앞서 프란시스코 데 호세스 역시 폭풍에 밀려 이곳에 도달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영국의 해적 드레이크의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이후 1616년 1월 네덜란드의 스하우텐과 르메르가 독점 항로를 피해 새로운 길을 찾아내며 처음으로 이 바다를 목적을 갖고 통과했습니다. 그들은 남쪽 끝을 돌며 스하우텐의 고향 이름을 따 케이프 혼이라 명명했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좁고 위험한 마젤란 해협을 거치지 않고도 탁 트인 대양을 통해 무역로를 개척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동양의 부로 향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준 당시 항해사들에게는 가히 충격적인 발견이었습니다. 드레이크라는 이름은 이제 무모한 용기와 미지의 세계에 대한 우연한 조우를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런 항해는 돌아올 기약이 없는 편도 티켓과 같았기에 골든 하인드 호가 무사히 귀환한 것은 당대 사람들에게 기적으로 여겨졌습니다. 연안을 순찰하던 스페인 선장들은 드레이크를 증오하면서도 이 열린 바다를 두려워하며 연안 항해만을 고집했습니다. 그들은 남쪽 깊은 곳의 바다가 지구상의 그 어떤 곳과도 다르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훗날 위대한 항해의 토대가 되었고, 당시 발견자들은 자신들의 우연한 발견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회자되는 공포의 항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19세기 드레이크 해협은 크레속 범선 클리퍼들의 주 항로가 되었습니다. 선장들은 차와 금을 실어 나르며 속도를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케이프 온을 통과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시련이었습니다. 선원들은 몇 주 동안 얼음장 같은 바닷물을 뒤집어 쓴 채 생활해야 했고, 매서운 강풍이 몰아치는 공포 속에서 얼어붙은 밧줄을 잡고 높은 돛대 위를 기어올랐습니다. 갑판으로 들이닥치는 파도가 너무나 거세서 선원들은 몸이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 스스로를 돛대에 묶어야만 했습니다. 당시의 기록들은 역풍에 맞서 몇 달간 사투를 벌이다 결국 포기하고 만 배들의 참혹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어떤 배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어떤 배들은 만신창이가 된 선체와 기진맥진한 선원들을 태우고 겨우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케이프온과 드레이크 해협 인근에는 800척이 넘는 대형 선박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곳은 음산한 전설과 엄격한 전통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드레이크 해협을 무사히 통과한 선원에게는 왼쪽 귀에 금 귀걸이를 달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험난한 항로를 이겨낸 이들에게 수여되는 일종의 기사자귀와도 같았습니다. 전 세계 항구의 술집에서 이런 선원들은 절대적인 존경을 받았으며, 심지어 선장 앞에서도 테이블 위에 발을 올릴 수 있는 특권이 허용되었습니다. 또한 이 해역의 하늘을 맴도는 거대한 새들에 관한 기묘한 미신도 전해집니다. 선원들은 알바트로스의 죽은 동료들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를 죽이는 것은 배에 저주를 내리는 것과 같았죠. 선장들은 드레이크의 아가리에 갇히지 않기 위해 배가 부서질 듯한 속도로 항해를 몰아붙였습니다. 성공적인 항해는 실력이 아니라 운명의 선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 지도에 표시된 수많은 암초와 해류의 이름들은 당시 난파된 배들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 시대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 도전했던 인간들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남극으로 향하는 여정은 우스아이아에서 시작됩니다. 티에라 델 푸에고 끝자락에 위치한 이 항구에서 배들은 연료와 식량을 채웁니다. 처음에는 숲과 빙하를 배경으로 평온한 비글 해협을 따라 나아갑니다. 승객들이 갑판에 서서 바다로 흘러내리는 빙하를 사진에 담는 기만적일 만큼 평화로운 시작이죠. 하지만 배가 군도의 마지막 바위섬들을 뒤로하고 탁 트인 바다로 나가는 순간 풍경은 순식간에 돌변합니다. 잔잔했던 물결은 무겁고 긴 너울로 변하고 수천 톤급의 강철 선체는 온몸을 떨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드레이크의 아가리가 열렸으며 그 영역에 발을 들인 자들을 시험할 준비가 되었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탁 트인 해협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다색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남미 해안의 푸른 빛은 사라지고 바다는 깊고 진한 잉크빛으로 물듭니다. 물은 액체가 아니라 마치 거대한 산처럼 출렁이는 녹은 납처럼 묵직해 보입니다. 공기의 온도는 숨을 쉴 때마다 체감될 정도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어제 항구에서는 가벼운 자켓으로 충분했지만 이제는 강풍이 순식간에 옷을 뚫고 들어옵니다. 항해 이틀째가 되면 하얀 유령이라 불리는 아이스버그들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작은 점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도심의 한 구역만큼 거대한 얼음 성체와 같습니다.
이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은 회색 파도 위에서 선명한 푸른 빛을 내뿜습니다. 남극으로 가는 길은 지하실로 내려가는 것처럼 마일을 더할수록 더욱 어목해집니다. 흙내음은 사라지고 소금기와 얼음 냄새만이 남습니다. 배는 짙은 안개가 자욱한 해류의 접경지를 지나 남쪽으로 향합니다. 배는 멈춰 서 있는 것 같고 주변은 온통 하얀 벽과 파도 소리뿐입니다. 계기판은 끊임없이 물의 밀도와 염도 변화를 기록하며 남극권 진입을 알립니다. 이제 되돌아가기엔 너무 멀고 앞에는 오직 얼음 황야만이 펼쳐진 진실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선박의 생활 리듬도 바뀝니다. 모든 물건은 밧줄로 단단히 고정되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 정말 위험해지기에 갑판은 텅 비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자연이 가식 없이 본연의 힘을 드러내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친 폭풍의 심장부입니다. 치명적인 추위와 끊임없는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드레이크 해협은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배가 바다의 한복판에 다다르면 거대한 나그네 알바트로스들이 길동무가 되어줍니다. 3.5m에 달하는 경이로운 날개폭을 가진 이 새들은 날갯짓 한 번 없이 몇 시간 동안 파도 위를 활공합니다. 이들은 해협의 상승 기류를 엔진 삼아 몇 달 동안 하늘에 머물기도 합니다. 사나운 폭풍 속에서도 티에라 델 푸에고에서 남극까지 배를 뒤쫓을 수 있죠. 알바트로스에게 이 혼돈은 집과 같으며 그들은 이 해역의 주인으로서 배를 내려다봅니다. 이 풍요로움의 비밀은 바닷속에 있습니다. 해류가 뒤섞이며 심해의 영양분이 표면으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이는 작은 갑각류인 크릴에게는 천국과도 같습니다. 크릴이 너무 많아 바다가 분홍빛으로 물들 정도이며 이는 거대 생물들을 불러 모읍니다. 드레이크 해협에서는 고래들이 내뿜는 물기둥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혹등고래와 참고래들이 차가운 시면으로 잠수하며 한 번에 엄청난 양의 크릴을 삼키고 그 거대한 등이 배 옆으로 솟구쳐 오릅니다. 인간에게는 치명적인 폭풍우 속에서도 이 거대한 생명체들이 우아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이곳의 생명은 영원한 움직임의 리듬에 복종하며 그 어떤 존재도 멈추거나 방심할 수 없습니다. 거대한 파도 사이에서 작은 점처럼 보이는 케이프 페트렐이나 바다 제비들도 이곳을 안전한 안식처로 여깁니다. 이 모든 생태계는 바다가 거칠게 요동칠수록 더 완벽하게 작동하는 정교한 기계와 같습니다. 바닷물이 뒤섞이며 산소가 공급되고 미세한 플랑크톤부터 수십 톤의 고래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이를 지켜보는 여행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드레이크 해협은 단순한 위험한 장벽이 아니라 남쪽 바다 전체를 먹여 살리는 거대한 식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곳에 진정한 평온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친 대자연의 분노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생명의 에너지가 소용돌이칠 뿐입니다. 드레이크 해협에 들어서면 현실 감각이 흐릿해지며 냉소적인 이들조차 등 뒤로 서늘한 한기를 느끼게 됩니다. 이곳에선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곤 하죠. 레이더와 음파 탐지기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건 예사질입니다. 항해사들은 유령 타겟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분명 장비상으로는 근처에 대형 선박이 잡히는데 안개 속을 내다보면 오직 빈 공간뿐입니다. 이 기이한 형체들은 엄청난 속도로 역풍을 타고 움직이다가 배가 가까이 다가가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사람들은 이를 극지방 특유의 자기장이나 전파 왜곡 때문이라고 치부하지만 칠흑 같은 밤선교에 홀로 서 있는 이들에게 그 설명은 그리 위안이 되지 못합니다. 해협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통신과 위성이 완벽해진 오늘날에도 발생하는 의문의 실종 사건들입니다. 20세기와 21세기에도 여러 척의 개인 요트와 소형 조사선들이 이상이 없다는 교신을 남긴 지 불과 1시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험악한 기상 조건 탓에 수색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많죠.
또한 이곳 특유의 음향 효과, 즉 바람이 선체 구조물에 부딪히며 내는 괴상한 소리는 환청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선원들은 폭풍우 속에서 누군가의 비명이나 종소리 혹은 오래된 구식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곳의 안개는 며칠씩이나 머물며 지독하게 짙어지고 기막힌 신기루를 만들어냅니다. 빛이 굴절되면서 망망대해 한복판에 거대한 암초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러한 환영은 선장들을 잘못된 경로로 유도해 결국 암초에 부딪히는 비극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안개로 만들어진 거대한 검은 벽은 여전히 공포의 대상입니다. 연구자들은 이곳이 인간의 정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바람이 만들어내는 저주파 소음이 근거 없는 불안감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곳은 이토록 절대적인 분노의 구역이 된 것일까요? 지구본의 남위 40도와 50도 선을 따라가 보십시오.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동안 바다와 바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바람은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오며 북반구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력을 비축합니다. 그 결과 엄청난 양의 바닷물이 남극 대륙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해류인 남극 순환류를 형성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의 흐름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강물을 합친 것보다 수백 배나 큰 거대한 강이 급행열차 같은 속도로 질주하는 것입니다. 드레이크 해협이 가장 위험한 곳으로 꼽히는 이유는 바로 이 거대한 바다의 고속도로가 장벽을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남미 대륙과 남극 반도는 일종의 좁은 깔때기, 즉 항해사들이 말하는 병목 구간을 만듭니다. 끝없는 대양을 자유롭게 누비던 엄청난 물줄기가 갑자기 800km 남짓한 좁은 틈새로 쏟아져 들어와야 하는 것이죠. 이 압축 과정에서 유속은 급상승하고 수압은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마치 소방호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물줄기를 좁은 문틈 사이로 쑤셔 넣는 듯한 현상이 이곳 심해에서 매 초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다는 말 그대로 끓어오르며 배의 침노를 이탈시키는 강력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냅니다. 하늘에선 광포한 바람이 찍어 누릅니다. 바람이 해류와 정면으로 충돌할 때 바다에는 거대한 물산이 솟구칩니다. 힘과 힘의 충돌은 대혼돈을 야기하고 파도는 사방팔방에서 한꺼번에 덮쳐옵니다. 배가 공중으로 튀어올랐다가 수면 위로 내동댕이 쳐지는 이른바 세탁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곳의 물리학은 인간에게 적대적입니다. 피할 곳도 없습니다. 바닥과 해안선이 대양을 영원한 긴장 상태로 가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지의 부재와 병목 현상의 결합은 인간이 만든 그 어떤 배에게도 가장 가혹한 시험대가 됩니다. 이 해역에서 마주칠 수 있는 가장 소름 끼치는 현상은 바로 살인 파도라 불리는 로그 웨이브입니다. 오랫동안 선원들의 허풍 섞인 이야기로 치부되었으나 과학과 첨단 카메라가 그 실체를 증명해냈습니다. 일반적인 거친 파도와 달리 이 괴물은 예고 없이 단독으로 나타나 극단적인 높이로 솟구칩니다. 드레이크 해협은 이들이 나타나기에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쪽에서 오는 강력한 해류가 강한 역풍과 부딪히면 파도의 마루가 믿기지 않는 속도로 수직 상승합니다. 여러 겹의 물줄기가 서로 겹쳐지다가 어느 순간 하나의 거대한 물벽이 되어 배를 향해 돌진하는 것이죠. 이 거대한 질량의 타격은 강철 창문을 깨부수고 갑판 위에 중장비를 뿌리째 뽑아버릴 정도의 가공할 위력을 지닙니다. 이 과정의 물리적 원리는 좁은 복도에서의 인파 압착과 비슷합니다. 복잡한 해저 지형 때문에 심해의 물이 표면의 파도 쪽으로 밀려 올라오며 교차해가 형성됩니다. 파도가 질서 있게 밀려오는 게 아니라 전 방향에서 불규칙하게 쏟아지는 것이죠. 선장은 배의 앞부분을 파도에 맞추기조차 어렵게 됩니다. 배는 좌우 흔들림과 전후 흔들림을 동시에 겪으며 요동칩니다. 강철로 된 거대한 집이 하늘로 솟았다가 수톤의 얼음물 아래 구덩이로 추락합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이 드레이크 해협을 빠져나갈 길 없는 함정으로 만듭니다. 이곳의 기상변화는 너무나 빨라서
최첨단 예보조차 현실을 따라잡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잔잔하던 바다가 단 15분에서 20분 만에 완전한 폭풍으로 돌변하곤 하죠. 차가운 남극 대륙과 따뜻한 대양 사이의 급격한 기압차 때문입니다.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눈보라로 뒤덮이고 시야는 제로가 되며 바람은 선체 구조물 사이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드레이크 해협은 본색을 드러내며 평화로운 항해를 생존을 위한 사투로 바꿔놓습니다. 지구상 어디에도 이토록 단시간에 거대한 분노를 폭발시키는 곳은 없습니다. 베테랑 선원들은 이 바다에서 단 1초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다는 결코 잠들지 않으며 안개와 어둠 속에서 언제든 기습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해협은 인간이 위성과 원자력 엔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잠시 머무는 손님일 뿐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배들이 오가긴 하지만 매 항해는 그 자체로 커다란 사건입니다. 엔지니어들은 배의 흔들림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만 남쪽 바다의 위력 앞에 기술은 무력해지곤 합니다. 객실의 가구들은 바닥에 나사로 고정되어 있고 테이블 위에는 선체가 기울어질 때 접시가 날아가지 않도록 방지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학자들에게 이곳은 지구 기후를 연구하는 거대한 천연 실험실입니다. 해협은 열기와 한기를 순환시키며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이 병목 구간의 염도와 온도 변화를 관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곳의 미세한 변화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이곳이 따뜻해지면 북반구의 해류까지 바뀌게 됩니다. 즉, 대륙 한복판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이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셈입니다. 여정을 마치며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드레이크 해협은 인간의 용기와 호기심에 대한 영원한 도전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곳은 자연에 정복하거나 길들일 수 없는 거대한 힘이 존재함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수아이아항을 떠나 남극으로 향하는 모든 선장은 자만심이 들어설 자리가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드레이크 해협은 4,000m 깊은 바닷속에 오래된 범선과 현대식 요트의 파편들을 품은 채 바다의 가장 냉혹하고 정직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람의 포효와 파도의 굉음이 프랜시스 드레이크가 처음 항해하던 시절만큼이나 크게 울려 퍼지는 야생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남반구 대륙 사이에 이 틈새가 존재하는 한 인류는 자신을 시험하고 태초의 세계를 마주하기 위해 이곳으로 계속해서 돌아올 것입니다.